안녕하세요. 앤디 찌니TV의 남편 앤디입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제가 이제 계속 올 초부터 영상하고 소리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찍었었는데, 한번 본격적으로 좀 시간이 10분이 남던 20분이 남던 시간 있을 때마다 이제 저희 컨텐츠, 메인 컨텐츠인 한국 베트남 부부 커플들의 그런 이야기들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보시다시피 뭐 외모가 그렇게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주변도 사실은 말하는 거를 비즈니스 특성상 말을 많이 해서 말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또 막상 저희의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한국 베트남 결혼하는 분들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생각보다 좀 제법 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네, 뭐 충고 아닌 충고 같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들어봐 주시고, 댓글이나 이제 뭐 이메일로 뭐 상담 내지는 뭐 제가 충분히 인생 상담, 저희 한국 베트남 관련된 이런 관련 상담, 심지어는 뭐 연애 얘기, 부부 얘기가 아니어도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를 하셔도 제가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상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 중에 첫 번째로 이제 현재 저도 그렇고 근처에 이제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와이프들을 한국에 데려온 사례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제가 그런 커플들과 이제 휴가를 다녀왔고요. 그래서 또 거기 상황에서도 뭐 다니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배우는 점이 많고, 제가 또 알려드릴 만한 이야기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주제에 관련된 얘기는, 한국에 온 베트남 아내와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되게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목적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좀 중요한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제가 카메라도 켜고 이제 마이크도 이제 제가 사실은 비즈니스 할 때만 차는 마이크인데 일단은 찼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와이프들하고 저희가 이제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이제 그런 데서 따로 살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하지만 지금은 하나로 부부가 되었잖아요. 부부들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 온 베트남 아내들, 과연 남편들과 잘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는 동생이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서로를 이해한다, 서로를 이해하기, 이거를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한국에 온 베트남 아내가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한국에 왔을 때 장벽이 생기죠. 언어의 장벽과 그 다음에 문화, 이 두 가지가 좀 큽니다.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크죠. 근데 이거를 남편이 통역사같이 막 이렇게 조조조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 같이 옆에서 같이 걸으며 같이 보면서 같이 또 식사도 하면서 이 모든 거를 같은 입장에서, 동반자의 입장에서 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해라는 부분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식습관, 아내가 기존에 20여 년, 30여 년 뭐 이렇게 갖고 있던 그 식습관에 대해서 이제 한국 식습관으로 바꿔라. 넌 한국에 갔으니까 바꿔라. 이게 아니라 존중을 일단은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을 존중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식문화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절대로 다그치면서 너 이거 먹어볼래요? 너 이거 먹어볼래요? 여보 이거 먹어볼래요? 하면서 먹지도 못할 것 같은 거를 마구잡이로 먹이는 게 아니라 정말 천천히 최대한 강압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은 권유라는 건 한 번, 두 번 권유했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맞춰서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지. 이건 아닙니다. 이게 한국, 베트남 부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부부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남편들이 조금 더 연륜도 많고 경험도 많다 보니까 아내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는 조금 그런 습성들이 좀 제법 강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네,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 아내의 지인 되는 삼촌, 그러니까 촌수는 한 6촌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소개를 받아서 이제 막상 결혼이라는 걸 한번 해볼래 하고 교제를 해볼래 하고 소개를 받았을 때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좀 거절을 했어요. 한 몇 개월 동안.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약간 비혼, 네, 그리고 일단은 나이 차이도 제법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참 그 중간 얘기들은 제가 추후에 할 텐데, 일단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마음이 다시 다가가게 돼가지고 승낙을 결혼을 하자고 제가 오히려 이제 좀 합시다 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준비를 하고 한국에 왔죠. 제가 처음에 언어를 그 현지에서 배울 때도 사실은 저는 좀 읽는 법하고 숫자 이런 건 많이 배웠습니다. 배워야지 노력할 것 같아서. 근데 무슨 뭐 대단한 막 대화를 위한 건 아니에요. 숫자 1부터 100만, 1000만까지 세는 방법, 그 다음에 기본 성조에 따른 그 6가지 그 베트남어 성조에 따른 이제 발음 방법, 이런 정도? 왜냐면 하다못해 어디 가다가 길을 잃으면 안 되고 또 찾아야 되니까 그런 걸 정도는 해야 된다. 어차피 이제 이 나라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니까 읽는 게 어렵지는 않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다가가려고 했고, 현지 말로 뭐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많이 해봤는데 아내가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했고, 틀려도 좋아하고, 네, 그랬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가 작년 24년도 11월 달에 한국에 왔는데, 일단은 되게 좀 제가 추후에 물어봤는데, 몇 개월 전에 물어봤는데, 처음에 어땠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좀 추운 날씨도 있었거니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저가 아니라 이제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왔을 때 막상 고대하고 왔는데 조금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나오는 이쁜 장면들이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도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하는데 굉장히 두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 부분도 생각보다 복잡해서 네, 두려웠다고 말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하나하나 같이 다니면서, 최대한 같이 다니면서, 제가 출장이나 외근이나 일할 때 빼고는 최대한 같이 다니면서 이제 그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방법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있어주기, 공감해주기, 이해해주기. 당연히 와이프는 초보이기 때문에, 한국이 초보이기 때문에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질책을 하거나 뭔가 막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런다기보다 아이한테 설명하듯이 부모님 세대에서 저희들 자녀들 가르칠 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저도 이제 가는 걸로 제가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정말 마음 편하게 보이는 얼굴로 항상 제가 뭔가를 가르쳐 주거나 하면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많이 필요하죠. 교통, 병원, 뭐 관공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네, 뭐 어딘가에 가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가르쳐 주고, 네, 못한다고 해서 뭔가 못한 부분을 집어주기는 해야 되거든요. 잔소리나 막 이렇게 혼내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집어는 줘야 되는데, 대신 같은 거를 여러 번 집어주는 거는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는, 그러면 또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네, 가르쳐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와이프가 한국에 적응할 때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남편분들, 예비 신랑분들, 이런 분들이 에이, 그거는 다 누구나 마음을 먹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현실에 딱 닥쳤을 때는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지인 중에도 와이프가 뭔가 잘 못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본인도 모르게 약간 혼을 내고 있다던가, 내지는 막 약간 가르치려고 한다던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다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하고 기다려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와이프가 이제 언어적인 거나 이런 걸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학원, 다문화센터, 복지센터 이런 데를 또 다녀야 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도 해야지 어느 정도 한국어를 익히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어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토픽 시험을 당연히 준비를 했었고, 토픽 시험을 보고 1급을 취득을 해서 그거를 비자 첨부 서류로 내서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 이렇게 해결이 된다 하는 증명을 하고 이제 비자를 받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사실은 그 토픽 시험이라는 거 단계가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약간 그 주요 항목만 이렇게 달달달 외우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 사실은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한국말을 막 잘 안 해, 모르네, 이건 할 수 없고, 대신 이제 그 안에서 한글을 읽는 방법 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서 오니까, 열심히 한국말을 배워서 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어를 한다기보다 한글을 배워서 온다,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제결혼이라는 거는, 특히나 한국 베트남 국제결혼은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되게 좀 어려운 상황들이 제법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중에 이제 뭐 언어적인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 간에 정말 다른 나라죠. 사상과 이념과 뭐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다른 나라잖아요. 사실 우리가 베트남 놀러 가면은 호치민이나 뭐 다낭이든 어딜 놀러 가면 그냥 일상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사회주의 국가인가? 아닌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사실은 로컬에
진짜 하나하나 동네를 들어가서 보면 분명히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저도 현지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고요. 또 우리 아내들,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들이 그 안에서 컸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여기 영상에서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추후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는 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제결혼은 서로 이해하고 그 이해에서 따라오는 존중을 하고, 그리고 서로 배우는, 저도 되게 아내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서로 배우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가 아닌 조금 일반적인 한국 연애나 다른 선진 국가의 와이프들과의 연애나 결혼 생활보다도 조금 더 천천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거를 서로 이제 하기 위해서 부부가 되는 건데, 그 사랑도 어떻게 보면은 언어보다 사실은 또 빠른 게 사랑이라는 감정이고 정인데, 그런 거를 우리 남편들이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넘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남편들이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사랑은 일단은 우리 한국 남자, 베트남 부인들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걸 진심으로 우러나오면서 와이프들한테 듣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냥 저는 이제 뭐 지인 소개, 가족 소개지만 이제 결정사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의 사랑해, 좋아해, 뭐 이런 말을 결혼이라는 과정을, 결정사를 통한 과정을 통해서 언어로는 일단 전달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뭐 이걸 뭐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마음은 단순하게 언어로만 그렇게 서로 간에 사랑해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하고 통역하시는 분들이 전달을 한다고 해서 말로 하는 거는 그냥 그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 거고, 실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까지 듣기에는, 진정으로 와이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려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저도 와이프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들었을 때는 내 스스로가 봤을 때 뭔가 울컥한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감정이 있었어요. 일단은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것이 곧 우리 와이프들과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말이 두서없이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두서없이 좀 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좀 괜찮네 싶은 말만 이렇게 캐치를 해서 들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제가 사실은 저희 유튜브 채널이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만들어진 계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만들었을 때는 그냥 와이프가 좀 말했던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댓글을 한동안 이제 오픈을 하지 않는 형태로 영상을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커뮤니티에 댓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계정이다 보니까 베트남 분들이 저희 구독자가 95%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베트남 스타일로 이렇게 보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구독은 또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니까 하는 스타일로 그냥 눌러버리기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11,000명이 좀 넘어 있는데 한국 분들 비율이 좀 3, 4%밖에 안 됩니다.
저는 괜찮은데 와이프가 댓글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좀 시간이 되시면 한마디라도 좀 간단하게 힘이 날 수 있도록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또 궁금하시거나, 그리고 제가 또 결정사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조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적한다는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결정사분들의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왜 그걸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뭐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고요. 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네, 결정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꽤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베트남 한국 결혼식 국제 결혼에 대해서 단점도 말씀드릴 수 있고 장점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이나 댓글 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제가 곧 영상을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앤디 찐이TV 남편 앤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